안녕하세요. 저는 도서출판 푸른향기 대표 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이음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이관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한 번은 그 프랑스 길 800km, 900km를 걸었고요. 또 한 번은 포르투갈 길 300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훨씬 더 전에 이제 걸었었고, 이관 작가님하고는 사실 오랜 블로그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 작가님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몇 번의 그 시도 끝에 어렵게 다녀오셨어요. 그리고서 블로그에 연재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지켜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책을 꼭 내야 돼. 이래가지고 이관 작가님께 이제 책을 내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책 낼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곧 2세를 찍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딱지를 빼고 잡고 있었지요. 사실 이제 그 작가님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참 많은 분들의 그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 자리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손 들어주세요.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분 계시네요. 다녀오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다 동창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인데 일단 지리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마음에는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또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이제 다녀오셔서 처음에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사실 제목도 제가 지어드렸어요. 그 블로그 제목을 이상하게 지어주셨길래 작가님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었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갈 때만 해도 남자분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푸른향기가 산티아고 순례길 책을 7권을 냈어요. 무려 7권.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전문 출판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만, 그 남자분이 내신 남자 작가님이 내신 책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반응도 좋아요. 와, 이렇게 혼자 그것도 중년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퇴직 후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지인분들도 오셨고 신청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산티아고 순례길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어. 간 작가님도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실제로 이제 그 책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부는 작가님 얘기를 듣고 2부는 작가님 사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우리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표님께서 작가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아직도 사실 저는 작가라는 표현 들으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작가님 부르는 건 제가 아니고, 마치 우연히 이렇게 엑스트라로 잠깐 한껏 출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님 막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어울리진 않습니다. 제가 마침 보니까 오늘은 작년 이마 10월 14일 날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딱 1년 전이면. 그래서 오늘 옷을 뭐 입고 갈까 하다가 이 복장이 산티아고 갈 때 입었던 거를 그대로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4일 날은 이 복장에다 배낭 낸 상태에서 이 모자 상태에서 산티아고 도착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옷을 그냥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냥 제가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가까운 친구들한테 갔다 온 얘기 하듯이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책이 좀 있어요. 문제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산티아고 갔다 와서 이렇게 쓴 책이 저보다 10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이 100권도 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참 몇 년 됐을까요? 한 6, 7년 전에 그때 한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산티아고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나도 산티아고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들기 시작했고요. 이 한 달 넘는 기간을 시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엄두가 안 나고 퇴직하고 바로 내가 산티아고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됐는데 결국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고 또 집안에 가족상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출발하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는 못 가지만은 결국 작년에 그 산티아고도 갔다 왔고 또 이렇게 좀 책까지 저 같은 사람이 책까지 내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 문제의 책, 지금 여기 산티아고라는 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아마 산티아고 다녀오신 분들의 책 중에서는 가장 꼭 읽어야 될 책. 그 책입니다. 정말 내용도 좋고, 저 같은 사람이 쓴 책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문장들이고, 또 이 작가님이 또 시인이세요. 원래 시인이셔가지고 아주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분이 방금 앞에다 인사하셨던 우리 한효정 대표님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래도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신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그 예수가 태어나고 돌아가신 예루살렘, 베드로가 순교한 이유와 그다음에 산티아고 이렇게 세 곳이 기독교 그 3대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티아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산티아고 과연 뭐냐? 예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이아고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도 제임스라고. 영어 이름에서 이렇게 제임스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게 예수의 제자 야고보의 그 영문 표명입니다. 앞에 그 스페인어로 그 성스럽다는 그 세인트란 영어로 세인트란 뜻이 산토입니다. 그래서 산토 이아고를 이렇게 말을 갖다 줄여가지고 산티아고라고.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쉽게 얘기해서 성 야고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는 그 예수의 굉장히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제자였는데 예수가 죽은 후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뿔뿔이 세계 각국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바로 갔었고 그때 이 야고보가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가서 성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언어도 통하지 않았겠고 굉장히 또 기독교가 완전히 신생 종교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전교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필 그때 그 헤롯 왕에게서 예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야고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순교하면서 유언으로 내가 죽어도 내 시신을 갈리시아 지방에 좀 묻어달라.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그 전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스페인에다 묻어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잊혀졌습니다. 무덤이. 전혀 그 사람한테 기억도 못하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나갔는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로운 별빛의 연료가 나간 들판에서 한 묘지를 그
발견했는데 그 묘지가 야고보의 무덤인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산티아고가 이제 순례길로 유명해졌는데요. 산티아고라는 뜻이 보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지명이 아까 산티아고는 사람 이름이고 그 별이라는 뜻하고 에스텔라 비치는 그 들판이라는 뜻이 콤포입니다. 그래서 콤포스텔라 그러면 별이 비치는 들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슬람이 이쪽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게 됐죠. 길이 막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못 가는 대신에 뭐 산티아고로 그때 좀 많이 가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옛날에는 그 순례길이라고 해봤자 뭐 각자 지금처럼 뭐 교통이 간단한 게 아니니까 자기 집에서 이거 걸어가지고 다 걸어갔단 말이죠. 뭐 집이 로마에 사는 로마에서도 걷고 파리에 사는 파리도 걷고 이렇게 됐는데 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지금도 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길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길인데 제일 위에 보면 녹색으로 된 게 이제 북쪽 길이라고 있는데 이쪽 대서양을 끼고 걷는 길인데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다고 바닷가다 보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 산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초보자가 가기에 좀 굉장히 힘든 코스로 좀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 생장 피에르포르에서 바로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고 산티아고까지 한 800km 되는 길입니다.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의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알베르, 숙소라든지 식당 이런 것도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가장 또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 길을 걷고 왔습니다. 밑에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은혜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비야, 스페인 세비야부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4륙을 통과해서 뭐 사라고사, 살라만카 이렇게 하고 걷는 길인데 이건 뭐 10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긴 길이고 왼쪽 마지막에 이제 핑크로 되어 있는 게 포르투갈 길인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렇게 대서양 바다를 끼고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인데 약 한 6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간에 보면 여기 포르투라는 아주 정말 예쁜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산티아고까지는 280km 정도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걸으면 한 열흘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길도 평평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은데 긴 게 시간 못 내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휴가 연결해가지고 포르투부터 산티아고까지 많이 걷고 요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길이 포르투갈 길이고 그 대표님도 또 포르투갈 길이 2번째 다녀오셨고 제가 걸었던 거는 제가 작년 9월 11일 날 출국해서 10월 27일 날 귀국했으니까 44박 46일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46일간 계속 걸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파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왕 뭐 들어간 거 파리 관광도 한 3일 정도 하면서 또 시차적으로도 좀 하고 파리에서 3일 관광하고 그 생장으로 가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해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걷고 여기서부터 여기 대서양 바다 끝에 보이는 피스테라까지가 한 90km 정도 돼요. 한 3, 4일 정도면 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피스테라까지 끝까지 걸었고요. 다시 저 무시장 갔다가 산티아고로 돌아와서 한 3일 정도 산티아고를 쉬면서 여독도 좀 풀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바로 귀국 안 하고 여기 포르투갈 포르토까지 버스로 고속버스 타면 4-5시간 정도는 갑니다. 포르토에서 한 3일 정도 관광하고 귀국했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 걷는데 걸렸던 시간은 한 35일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 뭐 가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준비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순전히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인데 이렇게 다 설명드리면 저는 오스프리라는 배랑 제법 괜찮은 배랑인데 48리터짜리고요. 그다음에 아주 작은 배. 지금 제가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택배로 보내고 있는 맹구가 조그만 배 하나 준비되고요.
신발은 살로몬이라는 등산화를 갖다 경등산화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신는 것보다 2치수 크게 해서 양말을 갖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제 발가락 양말하고 올 양말을 이렇게 신었기 때문에 2치수 큰 신발을 준비했었고, 모렐 샌드, 이건 뭐 크록스 신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 걷고 나서 알베르게 도착하고 그러면 등산화를 벗어놓고 이렇게 가벼운 신발 신고 마을도 다니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침낭도 꼭 필요합니다. 알베르게 할 때 하면 아무래도 뭐 남이 덮던 침대 그 이불 같은 것도 좀 찝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침낭을 갖고 왔는데, 네이처 하이크라고 중국 제품입니다. 흔히 그 순례자들 사이에서 농협 침낭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한 2만 원대뿐이 아닌데 이런 정도 침낭이면 충분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간단하게 비도 좀 막아줬으면 이 고어텍스도 했고, 또 이렇게 패딩도 또 이렇게 제가 10월달에 갔는데 가는 계절 여름에 가냐 뭐 겨울에 가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가는 9월 10월 정도에서 아침에 이렇게 산에 높은 데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럴 때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반팔짜리 경량 패딩 그런 정도 하나 준비해서 입었었습니다. 비가 그 산티아고 그 스페인 지방에 보니까 북쪽 지방이 한 10월 중순 넘어가면 우기해져가지고 처음에 걸어가지고 산티아고 도착할 때까지는 한 이틀인가 분이 비를 안 맞았는데 산티아고 도착해서부터는 거의 매일 비였어요. 그 정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일 비옷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했으면 크게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낭까지 덮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침낭은 큰 사이즈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의 3벌, 긴팔 2개, 반팔이나 하의 2벌, 그 다음에 특히 뭐 여성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가벼운 원피스 하나 준비해가지고 뭐 마을 도착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다 걷고 나서 이렇게 뭐 파리나 아니면 마르셀로나 또 포르투 이렇게 여행 갈 때 아무래도 뭐 아웃도어 이렇게 후질거리한 것보다는 좀 밝은 옷 하나 있으면 그 가랑이 굉장히 좀 산뜻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말은 제가 3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발가락 양말 하나, 울 양말. 면 양말은 안 됩니다. 이제 발 물집 생기기 쉽습니다. 물이 그 습기가 잘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뭐 필수품으로 뭐 상비약이라든지 저희가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셔야겠고, 스페인의 그 태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필수고요. 모자, 그 다음에 스포츠타워, 금방 건조되는 스포츠타워. 내일 샤워를 하니까 손톱깎이 한 달 넘게 다니다 보니까 한두 번 깎아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빨래집게 알베르게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하고 빨래하고 누르고 거예요. 자기가 매일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 빨래집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옷비니 참 좀 유효하게 썼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양말 중에 울 양말은 잘 안 마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늦게 빠지고 그러면 그럴 때 그 배낭 뒤에다가 옷핀으로 양말을 달고 가면은 다음 접시 때가 잘 말라요. 그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옷핀 활용이고요. 뭐 샴푸나 올인원, 마셀린, 선크림 이런 것들은 큰 사이즈가 아니고 거기다 또 뭐 살 수 있으니까 조그만 사이즈 준비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말고 제가 쓰면서 그 유용했던 물품들이 있는데 스틱, 한국에서 저 스틱 한 번도 안 사용해봐가지고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했는데 가서 뭐 필요 없으면 버티지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유용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산에 이렇게 내리막이 계속 될 때 스틱을 집어주면서 내려오니까 상당히 그 그룹에 그 도움이 되죠. 평지 갈 때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되는데 특히 내리막에서 미리 스틱을 집어주고 거리니까 무릎의 충격을 굉장히 좀 완화시켜줬고요. 무릎 보호대도 글쎄요, 저도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가져갔는데 참고 봤더니 저건 그 덕분인지 몰라도 무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도 뭐 무게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그만 칼, 맥가루 팔 중에 칼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과일 깎아먹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빨래만 하고 전대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 사가지고 왔다는데 볼리비아에서 있는데 이 뒤에가 폼페라다가 템플 기사한 성이 되는데 제가 귀국해가지고 우연찮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면 전혀 뜻밖의 책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책을 발견하면은 거기 나와 책에 그 사진도 들어가고 이름도 들어가는데 다 동의를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쌤으로 네 이름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전 영광이라고. 저는 이 사진이 업데이트됐는데 이 사진을 또 보내주면서 자기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책 나오면 꼭 넣어달라고 이 사진이. 그래서 책에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비아프랑카에 있는 알베르게 주인 여성인데 이제 아름답게 예쁘게도 생기셨지만 이 알베르게가 딱 도착하면 웰컴 티라고 티부터 주고 시설도 아주 깔끔하고 모든 침대가 다 1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시는 건 알겠지만 사실 침대가 2층에 대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오르막 올라갔다 내려막 하는 것도 없고 모든 침대가 다 1층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렇게 손바닥을 해보시면은 탈수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날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또 정말 서비스 좋고 또 뭐 예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라고 선물해줬더니 그 단골 매트 가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왕비 음악인데 책에다 이거 책상에다 끼면 네가 왕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 뻥뻥 쳐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꼭 인증샷 찍어야 된다고 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보니까 제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덴마크 친구 마쿠스라고 있는데 아스트로가 알베르게 우연히 이제 같이 잔 다음에 이상하게 그 약속을 안 했는데 알베르게 갈 때마다 자주 만나더라고요. 같은 알베르게에서. 근데 항상 이렇게 메모장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한쪽에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서만 이렇게 전화 계속 하던 친구였었어요. 친구였고 사진도 아주 정말 거의 프로 똑같이 스마트폰을 찍는데 거의 프로 수준으로 사진 찍는 친구여가지고 뭐 사진 몇 장 좀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니?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책에도 몇 개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사진인데 대만 여성입니다. 대만 여성인데 그 배낭 뒤에 보면 헤어 커플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야 나도 한 달 넘어가지고 머리도 좀 촉촉해져. 야 그럼 나도 머리 좀 잘라줄 수 있어? 그때 저녁이어가지고 다음날 잘라줄 수 있다고 해갖고 잘라주기로 했는데 그날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7시에. 보통 알베르게하고 1시 2시는 도착하는데 그래서 이곳이면 나는 그날 저녁 약속해놔가지고 안 되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오라 이렇게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다음에 제가 뭐 길에서 만나면 꼭 카페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잊어먹었죠. 사실 잊어먹었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가 이제 산티아고에 도착했었어요. 도착해갖고 산티아고에서 하루도 못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산티아고에 있는데 혹시 네가 산티아고에 있으면 머리 잘라줄 테니까 올 수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아무리 그 공짜라고 그러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가지고 뭐 라면하고 뭐 과자 과일 이렇게 좀 봉투에다 이렇게 사주자 근데 이제 머리 자르니까 좀 단정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고 주니까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사진 찍자고 했는데 사진 찍어갖고 제가 이제 도착한 매일 이렇게 집에 가족들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딴 때 뭐 별말 없더니 또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붙어서 찍은 거 아니오?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좀 받았다. 그 사진입니다. 이것도 좀, 이 뒤에 있는 데가 배경이 포르투입니다. 굉장히 정말 예쁜 곳인데, 이 친구는 일본 여성이에요. 미쿠라고 해가지고. 근데, 네그네가 알베르게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알베르게에서 먹었던 친구인데, 딸벌이죠. 딸벌인데, 할아버지가 한국인 그 교포 3세. 그러다 보니까 더 저는 반갑더라고요. 한국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나중에 산티아고, 포르투까지 같이 인연을 맺은 친구고, 저는 책도 책도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께도 선물도 하나 보내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인데, 포르투에서 내일은 귀국하는 날인데, 아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아까 봤던 그 일본 친구고, 요 앞에 있는 여성은 천만 같은 알베르에서 잡던 그 테레사라는 한국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왔어요. 포르투로 건너와서. 마지막 날 저녁을 같이 먹고 저는 그 다음날은 한국을 귀국하는 날이었는데 앞에 음식이 잠깐 나오겠지만 정말 포르투갈은 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스페인 마지막에 좀 입맛을 잃었는데 포르투갈에서 좀 완전히 입맛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막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아까 제 처음에 만났던 한국 여성분하고 이쪽은 산티아고 도착하고 플래카드 들었던 여성들이고 여기 와서 와인 대신에 막걸리 파티 한번 했던 그런 사진이고 근데 카페로 2차 카페 같은 사진이고 요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가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요 책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전부 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갖고 이름하고 사진들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막걸리 파티 한번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는 제가 설명하다 보니 아까 우리 대표님이 다 설명을 사실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가를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래도 다만 이제 좀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의 정도는 울리겠다. 매일 침대 알베가가 보통 10시면 소등하니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7, 8시 되면 침대에 가거든요. 2시간 동안 뭐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었고 뭐 먹었고 특별한 거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있어서 메모를 했댔는데 또 사진이 휴대폰으로 찍은 거는 요새 사진은 보면 주소까지 딱딱 나와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메모한 거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올렸댔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블로그 이웃인데 본인으로 인해서 내가 산티아고를 출발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이웃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선 계속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갔던 생각도 나고 댓글 계속 달아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46일이니까 글이 46편 올렸는데 한 30몇 회쯤 올렸을 때인가요? 산티아고 도착할 때쯤 됐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댓글을 갑자기 비밀 댓글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블로그 이웃이 아니라 출판사 대표로서 댓글을 단다. 처음에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읽다 보니까 책으로 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가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좀 너무 고맙게도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또 건방지게 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책 그럴 만한 책이 안 된다고. 가뜩 어려운 출판계에 나 때문에 또 이렇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으셨겠지만 또 몇 번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결국 이렇게 출판을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의 책이 이렇게 출간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좀 있었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A 시간인데요. 아까 보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질문을 몇 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 정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산티아고 이렇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죠? 여행 중에 또 뭐 책을 쓰면서 그다음에 저 자신의 인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독감 그날이 제일 힘들었고 그 말고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책 쓰면서는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책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을 책으로 물론 뭐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투박한 걸 좀 붙이기도 하고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책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어떡할까요? 좀 추가해 주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았던 거고 올해만 다음 주까지 이렇게 그렇게 좀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 다음날 바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줘가지고 저는 힘들지 못고 빨리 진행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한 9월에서 10월쯤 책이 출간될 예정이 되는데 8월달에 출간될 예정이고 책 쓰면서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간이니까, 기간이 아닌 순간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군대를 해병대로 나왔습니다. 해병대 나왔는데 그 해병대 그 신병훈련 훈련 받았던 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간다고 옆에서 뭐 성별에도 많이 해주고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갔댔는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면은 처음에 군복을 안 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 사복 입고 일주일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육군으로 가라고. 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성별에 받고 인사 다 듣고 왔는데 일주일도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가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정말 참았대는데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수시로 두들겨 맞고 잠 안 지우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것도 뭐 훈련해 가지고 아직 되겠죠. 잠자다가 또 중간에 깨우고 집합시키고 이런 그 순간이 정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가 순례길이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또 질문이 계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어렵고 걱정보다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발에 뭐 물집이 생기든지 이래서 뭐 이런 데가 뭐 배낭을 저는 거 같고 뭐 배낭이 까지고 멍들고 뭐 무릎에 뭐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걷는 게 아니고 보통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보통 1시, 2시 도착하면 한 6시간 하루에 길면 한 7시간 중간에 뭐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도착하고 나면은 샤워하고 빨래해서 넣고 피곤하면 낮잠도 자고 아니면 또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열흘 정도 걷고 이렇게 작은 도시랑 또 연막 1박 하면서 하루도 쉬면서 이렇게 마을 지역 관광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힘들지 않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까미노 여행 이후에 달라진 습관이나 이런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작 이거 뭐 한 달 반 수레길 걸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변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알베르게에서 주로 자다 보니까 알베르게 하루 자는데 보통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안 하거든요. 15,000원 정도. 그래서 어디 여행 가고 좀 비싼 데서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외국인 만나는 울렁증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지하철에서 외국인 만나면 가서 뭐 말 걸고 그러진 않지만 굳이 뭐 일부러 피하진 않고 가볍게 뭐 도와줄 일이 생기고 도와줄 정도 그런 정도의 변화는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가 뭐 순례길을 걷는 도중에 가장 그리웠던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한식이죠. 한국 음식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간중간 대도시에 가면 그 신라면, 햇반, 짜파게티가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해먹어서 이렇게 그래도 그 음식에 대한 그걸 좀 달랠 수 있는데 정말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제가 꽁치를 좋아하거든요. 꽁치. 그 꽁치 통조림 집어넣은 김치찌개. 그거 한번 먹었으면 내가 정말 이틀은 안 쉬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질문이 다른 나라 순례자들과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영어를 잘 못해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오픈이 못하는데 그 말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스스로 없이 대하니까 우리가 뭐 그 친구들하고 뭐 철학, 경제 뭐 이런 걸 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 스페인어, 무차스 그라시아스, 아침에 부에노스 디아스, 화장실이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돈데 스타 엘 바이오 이런 몇 가지 필요한 생존 스페인어만 좀 알고 있으면 시골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정 안 되면은
구글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야죠. 또 이렇게 시골에서 말 안 통하면 이렇게 말 입에다 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언어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3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끝내면서 좀 그래도 왔으니까 몇 가지 좀 퀴즈를 내가지고 마침내 하나 돼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좀 선물을 좀 드리면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 받아서 좋아했다는 우리 왕비 분만큼이다. 네, 첫 번째 퀴즈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 들면 바로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산티아고를 갖다 걷고 순례길 갖다 이렇게 다녀오게 만든 그 책 제목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너무 난이도가 있고 너무 쉽게 맞췄어요.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44박 46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44박 46일 동안에 방문했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그 세 나라는 어디지 좀 맞춰주시죠. 세 나라. 예. 프랑스, 스페인, 네. 포르투갈. 맞습니다. 문제가 어렵나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사실 좀 특별한 분들이 좀 몇 분 오셔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원희 박사님이라고 세계 신화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뿐만 아니라 북유럽 신화까지 최고의 전문가시고 책도 지금까지 한 15권 이상 발간하셨고 지난해 김원희의 그리스 로마 신화 보고인데 그만하십시오. 예, 우리 박사님. 그리고요, 괜히 온 것 같네요. 이게 뛰어가지고 너무 쑥스러워.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또 마치 계시네요. 김성민 작가님과 요즘 미모의 여성분이시죠. 저 블로그 읽으신데 아름답고 쓸모없는 독서, 그리고 최근에 또 고독은 연결된다는 책을 발간하신 작가님이시고 저 각별한 블로그 읽는 김성민 작가.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다 소개해드릴 거고 이지영 작가, 이지 작가님이라고 이분도 또 책을 두 번 쓰셨죠. 그래서 세 번째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네, 이분은 턴의 미학이라고 책하고 내 몸이 거꾸로 간다는 책 두 번 발간하신 작가님이고 지금 바쁘신 모든 생활 속이 다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폴댄스도 하시고 텔레비, 잡지 이런 데 수시로 이렇게 생활 운동의 전도사로 바쁘게 활동하십니다. 직업도 있어요. 직업이 놀랍게도 공공기관에 또 간부십니다. 이지 작가님도 오셨습니다. 퀴즈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만되겠습니다. 그만되고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앞으로 걸으실 계획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지금 당장 안 해드려요. 그래요? 앞에 계신 분한테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지도가 나와 있는 선수분입니다. 이거는 이 신사분은 보시면 초등학교 여자가 동창이 있죠. 모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외에 가서 부부간에 같이 가는데 이 형님은 동창의 남편이신데 오히려 동창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마지막으로는 이건 퀴즈는 아니고 제가 여기 권호영 작가님이라고 푸른 향기 출판사를 거기에 살리는 아주 셀럽 작가님인데 이분이 그 책을 갖다 3세째인가요? 4세째 발간 책을 갖다 발간하면서 뒤에 이렇게
리뷰 쓴 글 중에 마음에 좀 인상적인 글을 갖다 뒤에다 책에다 서로 재판하면서 실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쓴 리뷰의 한 대목도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책을 갖다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는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 좀 수익을 좀 기왕에 얻고 싶다 아니면 블로그가 지금 뭐 방문자 수가 좀 너무 적은데 좀 더 많은 방문자 수가 좀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우리 서포터스. 마음을 빈 건 아니고 갔다 오니까 체중은 한 6kg 빠졌거든요. 지금 다시 원상 복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바뀌었느니 변했느니 그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저희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책을 보면 가슴스럽다. 하나도 바뀐 것 같아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껏 재밌는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를 해주신 이관 작가님께 박수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출간 제안했을 때 이제 거절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삽질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웰컴 투 삽질 여행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사실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대부분들 읽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오늘 이제 처음 이 책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 나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소심쟁이 중년아재 나홀로 산티아고 밑에다가 이제 서브타이틀처럼 쓴 게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 가 스페인어를 못해서 못 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떠나보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좀 많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되셨고 저기 이제 2부로 이제 작가님 사인을 받으실 건데 그 전에 저희가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져오신 책들을 가지고 한번 전체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